봅시다. 부정대명사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정대명사란 대상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죠. 여기 밑줄. 대상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이게 바로 이 부정이죠. 정해지지 않은, 이게 이 말이야, 그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여기 꼭 외웁니다. 부정대명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단복수,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냐 일부냐.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일반적인 책이 없지만, 자, 부정대명사 뭐 한다? 단복수 구별해야 된다. 단복수, 시험에 항상 단복수.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전체냐 일부냐. 전체일 땐 앞에 뭐가 붙죠? 더가 붙죠. 이거 기억합니다. 자, 부정대명사에서 단복수 구별하고 나머지 전체냐 나머지 일부냐 할 때 나머지 전체일 때는 더가 붙습니다. 자, 얘를 꼭 기억합니다. 아까 했던 정관사 더야. 그리고 이 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표를 기억해야겠지. 기본표야, 기본표. 이 기본표, 여기다 쓸까요? 이 기본표를 외웁니다. 자, 그래서 단수, 복수 일단 기억해야죠. 보세요. one, another, the other. 복수, some, others, the others. 요 세 개가 기본이고, 나머지 전체에는 항상 뭐가 붙어? 더가 붙는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단수는 the other, 복수는 the others. 나머지 일부는 on 플러스 other, another죠. 단수. 더가 없어요. 복수일 땐 others. 됐죠? 다시. 단수일 땐 one, another, the other고요. 복수일 때는 some, others, the others고. 또 왼쪽에 가서, 자, 나머지 전체일 땐 이렇게 더가 붙는다고. 나머지 전체일 땐 더가 붙는다고. 됐죠? 왼쪽은 단수, 오른쪽은 복수인데, 또 위에 거는 단수, 위에 거는 위에 거는, 하나 나머지고, 얘는 나머지 전체는 더가 붙는다. some이고 others인데, 나머지 전체는 the others다. 그래서 단복수와 전체 일부 구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자, 다음 표를 봅시다. 두 명이면, 막연히 하나는 무조건 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막연히 다른 거 하나는 another야. 왜? 두 명 이상일 때. 그죠?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그렇고, 자, 요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두 개. 두 개 중에, 두 명 중에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막연히 다른 거 하나는 another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막연히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자, 두 명 이상에서 막연히 하나는 뭐다? 원이고, 다른 하나는 another. 이렇게 세 개죠. 막연히 다른 여럿은 others. 이렇게 단복수 구분하고, 나머지 전체일 땐 뭐라고? 또 뭐가 붙는다? 더가 붙는다. 이렇게. 자, 하나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 정해졌으니까, 전체니까 더. 그 다음에, 여러 명 중에 막연히 하나는 원이고, 당연히. 이거는 전체가 아니야, 일부야, 그지? another, the others. 더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전체는, 근데 복수면 the others지. 또, 둘 이상 일부는 some이고, 막연히 다른 여러 개는 others. 또 다른 게 있으면 still others야. some, others, still others야. 근데 누가 또 엊그제 질문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some, others 했는데 이렇게 되나요? 해도 돼. 왜? still은 부사니까 생략해도 된다고. 이해되죠? 일부 some, 나머지 일부 others, 또 다른 일부는 still others를 많이 쓰는데 그냥 others 해도 된다는 얘기야. 질문이 왜 still이 없나요? 없어도 돼요. some, others 해도 돼.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전체일 땐 더가 이렇게 붙는 거지. 그래서 단수가 뭐냐면 단수가 one, the other, another 이렇게 죠. 단수죠. 나머지 다 복수죠. 단복수를 기억하고 단수냐 복수냐를 기억하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나머지 전체인지 단수고 복수건 나머지 일부인지를 또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I have two guests. 손님은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미국인이고 둘이니까 나머지 전체니까 더가 붙죠. 한 사람의 고기가 다른 사람의 독이 될 수 있다. 상대적이란 얘기고 원이고 another야. 얘는 단수. 일부고 몇몇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고 others 정해지지 않은 일부죠. 몇몇 사람은 축구를 좋아해. 자, 네 개의 꽃 장미가 있는데 in the vase 꽃병에 하나는 빨간색이고 나머지 전체니까 더가 붙는 거지. 이렇게. 얘들은 단수, 복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부정대명사의 단수복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부정, 우리 대명사 총 5가지 종류의 하나인 부정대명사. 이때 부정은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걸 가리키는 거죠. 다른 대명사는 구체적으로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죠? 단수건, 복수건, 여기 단복수 있는데, 정해진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대명사예요. 사람이건, 사물이건, 내용이건. 이 개념도 중요합니다. 대명사는 사람일 수도, 사물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부정대명사도 단복수가 있겠지, 당연히. 그런데 다른 대명사도 그렇지만 이 부정대명사도 가장 기본이 이 단수복수에 쓰이는 단어들 그리고 개념들을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수 부정대명사가 뭐냐면 원하고 the other입니다. the other. 자, 단수복수를 먼저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둘 중에서 the other 하면 나머지 하나입니다. 둘 중에서. 자,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막연히 하나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예요. 이 개념을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건 사물이건 두 마리, 두 명, 뭐 아무 트가 있어요. 자, 이쪽이 원이에요. 아무 쪽 하나를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the other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원이라는 게 꼭 왼쪽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왜? 원도 부정대명사예요. 막연히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 이쪽을 원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부정대명사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볼까요? I have two cats. 나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데 one is black and the other is white. 이때는 이제 둘 중에 정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어느 건지 두 마리를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두 마리를 보고 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검은색이고 다른 것 하나는 하얀색이야. 이런 의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으면 this라든지 it이라든지 that과 같은 단수의 지시대명사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one another는 뭐냐면 셋 이상 중에서 하나 더예요. 또 다른 하나 더. 자, 그런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셋 이상이 있어요. 셋 이상, 뭐, 개수든 사람이든 있어요. 얘가 아무거나 하나가 원이죠. 그죠? 아무거나 원이에요. 그럼 다른 거 하나가 뭐예요? another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뭐예요? 얘도 another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추가하는 on plus other예요. 자, 보시면, he has many friends. 친구들이 많은데요. 한 명은 선생님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nurse 간호사고요. 또 another는 student고요. 뭐 등등 또 한 명을 얘기할 때는 또 하나 더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another가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자, 그래서 둘 중에서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그죠? 그리고 막연히 추가해서 또 다른 거 하나는 another.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관사, 부정관사 이렇게 있는 거죠. 정관사는 정해진 거,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단수명사 앞에 붙이는 거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some, 일부, 정의지 않은 둘 이상은 some, 또 막연히 나머지 둘 이상, others예요. 그죠? 자, 이런 거 일부 있고 또 다른 일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려면 some, others, 그 다음에 뭘 쓰냐면 still others를 많이 써요. 그냥 또 others 써도 돼요. some, others, still oth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런 개념이 부정대명사구나. 그래서 she has many friends, some are teachers, others are students. 몇 명은 선생님인데 또 거꾸로 몇 명은 또 다른 애들은 또 학생들이에요. 또 다른 애들은 뭐 또 있겠죠. 다른 직업의 친구들이 봅니다. some the other 뭐냐면 역시 some, 정의지 않은 둘 이상, 복수예요. 복수 부정대명사. 근데 보세요. 둘 이상의 나머지 전체는 the others라고요. 똑같아요. 더가 붙으면 정관사죠. 그리고 없잖아요. 복수니까 어나 어는 못 붙이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정관사 없이 others 하면 뭐가 돼요? 정해지지 않은 다른 일부가 되는 거죠. She has many friends, some are teachers, and the others are students. 딱 친구들이 딱 반은 선생님이고 반은 학생들.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참고로 끝으로. 얘들은 others 하거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other 플러스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즉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other 복수명사고요. 얘도 마찬가지 the others지만 독립적으로 쓰면 뒤에 얘가 복수명사가 와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요. the other 복수명사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cars, other cars. cars, the other cars. 됐죠?
the other cars. 명사가 붙으면 s가 전부 다 없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정대명사 원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이때 부정은 긍정, 부정이 아니에요. 아닐 부자에 정하다 정자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런 부정대명사죠. 자, 첫 번째로 일반 주어. 일반 주어라 하면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주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원 외에도 we, you, they, people 같은 것들이 일반 사람을 나타내는 주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일반 주어 이렇게 얘기한다. 용어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나왔다시피 앞에 언급한 명사가 없이 특별한 명사 없었어요. 그냥 명확하지 않은 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원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뭘 나타낸다?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사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단수 취급을 하죠, 원이. One should keep one's word.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we, you, they, people은 복수 취급이에요. 우리들, 여러분들, 그들, 사람들 원래 의미가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인데 원은 단수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수식어가 올 때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 옵니다. 원 오고 밑도 끝도 없이 원이 오고 후 오면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원은 단수니까 단수동사 수일체에 되죠. 그래서 뭐뭐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일반 사귄 사람을 나타내는 일반 주어라는 거죠. 그래서 one who is not diligent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막연히 사람은 어떤 사람은 will never prosper 번창, 번영, 즉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의 복수형은 뒤에 원의 복수형을 또 다 정리해 놓긴 했는데 일단 이때 복수형은 nose예요. 뒤에 수식어가 있을 때 자, 뭐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일 때는 nose를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대표적인 우리 격언 외워둘까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늘은 돕는다. 어떤 사람, 뭐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mselves 썼는데 여기에 them을 아니고 nose를 쓰죠. 왜 nose를 쓰냐면 뒤에 수식어가 있을 때는 that이나 nose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형은 does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막연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one who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언급한 명사와 같은 종류의 단수명사. 자, 이번에 언급한 게 있어요. 언급한 게 있는데 그 명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명사를 가리키면 밑에 있지만 지시대명사 쓰는 거고 자, 보세요. 앞에 언급한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명사예요. 그리고 당연히 단수죠. 자, 무슨 말이냐면 if you need a book, 네가 책이 한 권 필요하다면 I'll lend you one, 하나 빌려줄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인지를 몰라요. 그냥 여러 책들 중에서 책이 하나 필요하다면 한 권 빌려줄게. 네가 읽을 책을 이런 의미죠. 자, 비교해 보시면 앞에 언급한 정해진 명사였다면 예를 들어서 I lost my pen. 나는 나의 펜을 잃어버렸어요. But I found it. 자, 그것을 발견한 거죠. on the desk. 그래서 it은 아까 내가 잃어버렸던 그 펜이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쓰고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것은 one을 쓴다. 물론 단수고요. 네. 자, 얘는 많이 헷갈리니까 꼭 별표 2개 정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의 복수형을 뭐냐고 학생들을 물어보면 대답이 많이 안 나와요. 대부분 원스 정도 나오죠. 봅시다. 원스가 있고요. 원스가 있고 썸이 있어요. 원의 복수형은. 자, 원스는 뭐냐? 앞에 언급한 명사와 같은 종류의 복수명사. 앞에 명사를 언급했는데 같은 종류의 복수명사. 자, 이건 문장 예문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She lost her pens. 그녀는 그녀의 펜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she should buy new ones. 새로운 것들. 자, 앞에 언급한 명사와 같은 종류의 즉 펜. 그 종류, 딱 그 펜이 아니라 그런 펜들을 그녀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펜들과 같은 종류의 펜들, 그래서 복수입니다. 자, 썸은 뭐냐면 앞에 언급한 명사들 중에 일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정대명사죠. 그래서 자, she lost her pens, 펜들을 잃어버렸어요. But 그러나 she found some, 일부를 찾은 거죠. 그렇죠?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펜들 중에 일부를 찾았을 때는 some.
under the des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업에 있는 펜들 중에 일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ne's는 그냥 같은 종류의 그런 명사들, some은 그 명사들 중에 일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정대명사 all, each, both, every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대명사라는 건 긍정, 부정 아니죠? 이렇게 안일불자에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그래서 막연 대상을 딱 정한 게 아니라 막연히 예를 들어 he, 뭐 she, 그녀, they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것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많이 헷갈리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ll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자, all은 뒤에 복수 단수가 다 와요. 다 오는데 뜻은 물론 모든이죠. 그래서 all of 복수명사면 이때 all은 of가 오면 이제 대명사, of가 없으면 형용사인데 뭐 사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이 이제 주어일 때 문제예요. 주어일 때 뭐가 주어냐면 얘가 주어예요. 뒤에 게. 그래서 all은 복수명사도 오고 brothers, 단수명사 money 다 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복수명사면 당연히 복수동사, 단수명사면 당연히 단수동사 이렇게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영어의 원칙이 이게 있어요. all은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some과 함께 일부분, some, 그죠? 뭐 분수, percent 뭐 이런 것들이 오고 of 오고 명사 오면 얘가 주어거든요. 자, 이거를 원칙을 기억하시면 얘가 바로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of가 없어도 마찬가지죠. 왜 all은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of 없이도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데 무조건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다음 each입니다. 자, each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each는 무조건 단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각각이잖아요. each, every는 무조건 단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each 단수 명사도 와요. 각각 학생 each of the ladies 이렇게 쓰기도 해요. each 단수 명사, each of the 복수 명사 오기도 해요. 상관없습니다. 얘는 부분 표시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each가 주어라서 그냥 여긴 물론 형용사죠. 여기선 주어고, 그죠? 그래서, 각각의 학생이 삐리 단수, 모든 수녀들 중에 각각이 삐리리 단수. each는 무조건 단수. each는 무조건 단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each student has to hand in homework. 숙제를 제출해야 된다. hand 제출하다죠. by Monday, 월요일까지. each of the ladies is from a different country. 그 수녀의 각각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자, both는 뭐예요? 둘 다죠? 그러니까 무조건 복수. 둘 다니까. 그죠? both teams 이렇게 해도 되고요. both of two. 그러니까 이때 형용사, 이때 명사인데. 아무튼 무조건 복수.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렇게 바로 오면 당연히 형용사예요. 그죠? 이렇게 오면 당연히 명사예요.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 every입니다. 자, every는 단수인데, each, every는 단수. each, every는 단수예요. 그래서 단수 명사 오고, is 이렇게 단수 동사, 모든 이렇게 되는데, 마다, 그죠? 모든 학생이 is wearing a school uniform,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복수 명사 올 때가 있어요. 자, 얘는 부사로 쓰기 때문에 주어로 오지 않아서 그거는 주어로 온 경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동사 일치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뜻이 뭐뭐마다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이 아니라 즉 my brother and I go to church every weekend 하면 모든 주말에가 아니에요. 주말마다. 그래서 s가 붙었을 때는 every가 뭐뭐마다. 참고로 he visited the library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every other week 이게 뭐야? other는 뭐야? every other 번갈아 하나씩 걸러란 뜻이에요. 그래서 every other는 week 하면 격주로 이렇게 됩니다. every week 하면 모든 주죠. 모든 주. 다음 he visited the library once every 2 weeks 이런 의미예요. 2주에 한 번씩. 보세요. 복수 왔죠? 2주마다 한 번이에요. every 다음에 복수 명사는 뭐뭐마다라 그랬는데 every 2 weeks는 2주마다 once 한 번 이렇게 되니까 그게 바로 격주가 되는 거겠죠. 자, 정리하면 each, every는 단수, both는 복수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정대명사의 관용 표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뭐 이디엄이라기도 하고 수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과 다른 의미를 갖고 또 우리가 다른 단어들과 함께 묶여져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어떤 단어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 함께 묶음이다. 일종의 관용어 구라고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묶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이상이 묶인 어떤 관용어 구, 관용 표현, 이디엄들 중에 부정대명사로 만들어진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one thing another입니다. 하나, 다른 것 하나, 이런 의미죠. 자, 정확히 이 관용어의 의미는 뭐뭐와 뭐뭐는 별개인이란 뜻이에요. 뭐가? 이 앞에 있는 another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뭐뭐는 하나요, 뭐뭐는 다른 것 하나라기보다는 별개,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관용 표현이에요. 즉, to say is one thing. 자, 말하는 건 하나요, to do is another. 자, 하는 것은 별개다,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또 다른, 막연히 다른 것 하나 개념이 아니라 별개다라는 의미예요. 또, to know the rules of the game is one thing. 자, 게임의 규칙을 아는 건 하나요. 그리고 to play the game, 게임을 하는 것은 별개다라는 거죠. 다르죠. 또 if Tom said one thing, 탐이 어떤 걸 말하면요, Mike is sure to, be sure to죠. be sure to, 확실히 뭐뭐하다. Mike는 확실히 별개인, 엉뚱한 다른 걸 말한다, 그런 의미예요. 됐죠? 그러니까 탐이 한마디 하고 마이크 한마디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탐이 한 말과 마이크가 다른, 탐이 한 말과 다른 마이크가 전혀 별개의 얘기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됐죠? 네. 다음은 서로서로입니다. 뭐 엄청 많이 봤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each other가 있고 one another가 있습니다. each other는 똑같이 서로서로인데 둘 사이에 서로서로고, one another는 서로서로가 셋 이상일 때 서로서로일 때는 one another를 써요. 그래서 my girlfriend and I, 둘이죠. 내 여자친구와 나는 looked at, 바라보았죠. 서로서로, 그죠?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둘이니까 each other. 근데 they were helping one another 이렇게 되죠. 왜? 그들, 3명 이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돕고 있었다. in the work, 그들의 일에. 그래서 이때 one another 썼다는 얘기는 they가 아하, 셋 이상 복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됐어요. 자, 끝으로 another가 우리가 부정대명사로서 원래 뜻은 이런 거죠. 둘 이상.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물, 동물일 수도 있고, 아무튼 둘 이상의, 정확히 셋 이상의 복수일 때 막연한 것 하나는 원이고요. 어느 것도 하나예요. 이게 부정대명사의 원도. 그 다음에 나머지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게 바로 another가 되는 거죠. 막연히 다른 것 하나. 얘도 another, 다른 것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one plus other예요. one plus other. 그죠? 다른 것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무슨 대명사? 부정대명사예요. 그런데 another가 이런 뜻이 있어요. similar one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인, 역시 똑같은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if I'm an idiot, 내가 바보라면, 그치? You are another, 너도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바보야 임마, 이런 의미예요. You are another. 그래서 또 다른 것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마찬가지인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모르면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때 틀리겠죠. 정확히 못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관용 표현이에요.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면 사실 오형식 문장이 어렵습니다. 오형식 문장, 이렇게 주어와 동사, 그 위에 목적어랑 보호를 갖는 이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 문제 일단 동사.
자, 우리가 문장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미국, 원래 영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영어를 그냥 가져오다 보니, 일본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도 5형식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고요. 아무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나누는 건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의 종류를 5가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 5가지, 문장 형식 5가지, 이게 같은 게 되는 게 동사에 따라 문장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5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자동사. 그 다음에 동사 만드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요. 설명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보호를 필요하는 동사. 설명이 불충분하면 보호가 필요한데 보충해주는 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또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불리는 거죠. 구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어 동사 있어야 돼요. 명령문엔 주어를 생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불러요. 자, 그녀를 불러요. 자, 근데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죠? 그냥 이리 와라고,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개념 말고, 그렇게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인 거죠. 그녀가 체스의 여왕이다. 그래서 call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건지,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또 보충해주는 말, 즉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호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5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5형식을 갖는 이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 타동사, 즉 5형식 동사는 이렇게 크게 3가지예요. 일반적인 그냥 동사 5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갖는 그런 동사가 있고요.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 있어요. 보다, 듣고, observe, 관찰하고 이렇게 사람의 감각으로 어떤 걸 인지하는. 감각이랑 지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각, 뭐가 뭐뭐 하다라는 거를, 뭐뭐 하는 거를 자, 지각,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 사역은 우리말로 사역한다 그러죠. 시키는 거죠. have, 과거형을 쓰였네요. 원형. have, make, let과 같은 이 동사 3가지를 우리는 사역동사, 뭐뭐가 뭐뭐하게 시키다. 내지는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당하다. 이런 의미일 때 우리는 사역동사를 쓰는데 이렇게 3가지 동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5형식을 쓰인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얘기가 뭐죠? 뒤에 목적어와 보호가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make가 있고 여기도 make가 있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사역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역 동사 파트에서 꼭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자, 이 형태를 이제 구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 목적격 보호 종류는 어떤 건지 외우셔야 됩니다. 명사, 형용사가 품사 중에 목적격 보호로 쓰이고요. 투부정사 쓰입니다. 그리고 투가 빠진 부정사, 원형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분사가 보호로 쓰여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분사.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예문을 잠깐 보시면, she appointed, 그녀가 임명한 거죠. 임명해서 그를 의장으로. 자, 그래서 appoint는 일반 동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호가 chairman, 명사가 보호로 쓰였네요. 또, maybe makes me happy, 내가 행복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역시 얘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고, 보호는 형용사, happy란 형용사가 쓰였죠. 또 want 일반 동사고 내가 원해서 그녀가 to visit my office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이때는 일반 동사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형태는 이렇게 3가지 목적의 보호 형태. 그 다음에 2가지 지각 동사 보시면 내가 건너는 거고요. crossing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을 강조해서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지각 동사 뒤에 보호로 원형 부정사 내지는 현재 분사
또 사역동사 뒤에 여기는 원형부정사 쓰였네요. 자, 원형부정사가 쓰인. 자, 이렇게 목적보호 형태는 명사 종류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 그래서 오형식이면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랑 보호까지 있는 걸 오형식이라고 하죠. 자, 오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다 갖춘 문장. 자, 오형식 문장. 한 번 더 보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불완전 타동사야. 자, 불완전 동사는 뭐가 필요하고? 완전 불완전해서 불완전 동사는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라는 건 뭐가 필요해? 타동사는 목적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 타동사는.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고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게 설명이야. 보세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무슨 동사? 타동사. 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무슨 동사? 오케이, 불완전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묶어져서 뭐가 되냐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야. 우리는 불렀다. 뭔 소리야? 부른다지, 부른다. 뭐를?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부른다. 그녀를 체스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야. 누가 체스의 여왕이야? 우리야, 그녀야? 그렇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명사. 명사는 뭐 주어, 목적, 보호 다 되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가 보호가 돼요. 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보호도 돼요. 그 다음에 준동사가 뭐냐면 별표 3개. 이런 거를 우리는 준동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원형부정사. 투부정사에서 투를 빠진 부정사가 원형부정사야. 투부정사, 투 원형이 있는데 투부정사인데 여기에서 투를 빼고 원형만 쓴 걸 우리는 원형부정사를 해요. 분사도 보호가 돼요. 봅시다. 자, 그녀는 appoint가 뭐냐? 동사로 임명하다야. 그가 의장인 거지. 이런 관계야. 또 내가 행복한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호는 이꼴의 관계야. 같은 관계야. 목적어가 보호다. 이런 관계야.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여기도. 그래서 그가 의장, 체어맨이고 내가 행복한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쓰이는 경우가 아주 중요해요. 보시면 잘 보세요. 좀 어려운데 그는 이때 헤드가 무슨 동사냐면 가지다가 아니라 무슨 동사라 그래? 사역동사를 그러지. 또 saw 같은 보았다 무슨 동사? 지각동사 들어봤지? 그렇지.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는 이렇게 원형을 쓰는 거지. to를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 나는 원했어. 그녀가 방문하는 걸 원했어. 그러면 투부정사 쓴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는 투부정사 써요. 어디에? 목적격 보호에. 다시 나는 원했다. 그녀가 방문하기를. 근데 이렇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오면 to를 뺀다고. 그래서 사역동사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게 하다. 또 무슨 뜻이니? 시키다 이런 뜻이지. 하게 하다 시키다. 그래서 그가 시켰어. 내가 clean. 닦도록 시킨 거지. 청소하라고. 그는 보았어. 내가 뭐 하는 걸 보았어? 크로스. 가로지르. 그렇지. 건너는 걸 본 거지. 크로스 로드. 길을 건너는 걸 본 거지. 그래서 지각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분사 쓸 수도 있어. 크로스는 건너는 거야. 크로싱은 뭐 하는 걸까? 건너는 중. 그렇지. 건너는 중. 건너는 중인 걸 본 거지.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지. 현재분사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어 관계는 이꼴 같은 관계 이렇게. 그가 엑스포트가 뭐지? 무슨 문가? 전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간주하다 여기다 consider him an expert. 그를 전문가로 이런 뜻이야. 또 주어 동사의 관계야. 왕별. 여기는 A라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원했어. 그가 방문하는 거지. 즉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란 얘기야. 이렇게. 같거나 주어 동사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오형식 목적격 보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얘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이는 오형식에서 이 목적격 보어가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류 어떤 게 있냐? 품사로 명사가 되고요. 형용사도 목적격 보어로 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준동사들이 목적격 보어로 쓰였을 때 이제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준동사란 투부정사,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이 자 보어로 쓰인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일반적으로 명사형용사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에서 가장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 나는 믿는다 그가 학자라고 어떤 학자 great scholar 위대한 학자라고 또 one of my classmates call me a fool 내 친구들이 나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래서 명사 또 명사가 보어로 쓰였어요. 목적어의 상태예요. Sad movie makes me gloomy. 슬픈 영화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얘는 형용사네요. 이렇게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 형용사가 보어로 쓰인 경우이고요. 자, 문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투부정사가 보어가 될 수 있다. 어떨 때, tell, allow 등등 동사들이 목적 보호에 동작이 필요한, 상태일 때 주로 명사형사 쓰고요. 오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어에 동작이 필요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보호로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다. 투부정사 원칙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많이 나온 동사가 cause라든지 enable이라든지 이런 동사. 또 allow도 나오죠. 시험에. 또 force란 동사. 또 encourage와 같은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 쓰는 걸 아느냐라는 문제로 잘 나오죠. 그래서 자 목적어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보호로 쓰이면 준동사 일종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보호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명령했어 그가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라고 목적어지만 동사의 목적어지만 두 개의 관계가 주어 동사라서 마치 주어처럼 마치 동사처럼 해석한다. clock 점원이 told me to use 내가 사용하라고 말한 거지. a credit card. 또 선생님이 도왔죠. 내가 기억하는 걸 도운 거죠. 그 단어들을.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어들을 주어처럼 그리고 여기 쓰인 보호로 쓰인 투부정사들을 동사처럼 해석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원형부정사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일반적인데 원형부정사 쓰이는 경우는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입니다. 준사역동사 이런 거 원래 책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또 5분기에 정리하겠지만 자 이렇게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지각동사, 시키다의 사역동사 이렇게 또 역시 목적어와 보호는 역시 주어동사의 관계입니다. 보호가 원형부정사와도 얘는 역시 주어동사의 관계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보았어요. 의심되는 남자, 용의자죠.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고 그가 짓는 걸 시킨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 주어처럼 짓는다 나의 집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재 분사는 똑같이 원형부정사처럼 똑같이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목적어랑 현재 분사 쓰였을 때 이 보호가 이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보호하다 이렇게 여기서처럼 내가 짓는다처럼 그 남자가 스크리밍 소리 지르고 있는 거를 들은 거죠. 나는 들었다. 그 남자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또 로이가 내가 기다리게 한 거죠.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데 자 그럼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진행을 강조할 때. 원형 부정사 써도 되지만 자 현재 분사를 쓰는 이유는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참고로 사역동사는 목적 보호로 현재 분사 사용 불가라고 입시 영어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진행을 강조한다라고 사역동사 일단 현재 분사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 원형부정사 현재 분사가 보호로 오는 경우는 둘 다 능동인데 진행을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 보호로 이렇게 되고 과거분사는
보호가 과거분사는 지각동, 사역동사, 뭐 keep, live 같은 동사이고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주어동사 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수동의 관계죠. 집이 지어지고 천정이 칠해지고 이렇게 수동의 관계일 때는 목적격 보호를 과거분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입니다. 자, 어떤 구조냐면 자, 이런 형태죠. 자, 그래서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에서 투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 오형식에서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그때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죠. 즉,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오형식에 쓰이는 일반 동사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일반 동사라면 비동사나 조동사 또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걸 특이한 동사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동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이제 보호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요. 그때는 뭐를 쓴다?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를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를 뭐 want A to B, wish A to B, 특히 뭐 allow A to B, 뭐 cause A to B, enable A to B, force A to B, encourage A to B, 자,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뒤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동사들이고요. 자, 이것들을 외우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많이 나오는 동사들을 정리해 놓은 것 뿐이고, 자, 많이 나오는 동사들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여러분이 평소에 읽으시면서, 아, 이렇게 투부정사 쓰이는구나. 그리고 일반적인 동사는 목적어의 동작일 때 투부정사구나라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녀는 원했다. 어떻게 원하냐면, 내가 집을 짓길 원하는 거죠. 보세요. 자, 내가 집을 짓길 원했다. 이 관계가 주어와 동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그녀는 원했다, 나를 원했다라고 해석하지 않죠. 내가 짓는 걸 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 자체가 새로운 문장의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문장의 목적어이지만 뒤에 있는 to build의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짓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라는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여기에 to build를 쓰는 거죠. 여기에 만약 원형 부정사 build를 쓰면 당연히 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명사나 형용사를 씁니다.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그녀는 만들었죠. 나를 뭐로 만들었어요? 훌륭한 선생님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내가 선생님인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를 썼습니다. 3번 별표.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일 때는 형태가 좀 다르죠. 어떤 형태냐면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부정사나 분사를 씁니다. 즉 현재분사, 과거분사. 자, 분사를 이용을 하는데 자, 이거 뭐 따로 오분구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예문을 보면 자, 그녀는 시켰어요. 내가 짓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원형부정사 쓴 이유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또 그녀는 보았죠. 내가 짓는 거를 보았어요. 자, 지각동사는 현재분사를 써도 되죠. 진행을 강조할 때는 그래서 내가 짓는다 내지는 내가 짓고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자, 여기 보면 집은 짓느냐 지어지냐 지어지죠.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얘는 과거분사 우리 PP past participle 이라는 과거분사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 경우입니다. 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투부정사 쓰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자,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과거분사 쓰는 것들 이렇게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과거분사 쓰는 것이 예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로 투부정사를 써서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고 얘와 얘가 주어의 동사의 관계이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설명을 잠깐 부연 설명을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어 동사의 관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주어 동사의 관계이다. 그리고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얘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다.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데 주어 동사의 관계인 이유,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두 번째,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자 능동입니다. 즉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짓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짓는다. 능동이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to 부정사 원형 형태를 쓰고 수동의 관계다. 즉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다. 즉 그녀는 원했어요. 집이 지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to be built 형태를 쓰죠. 그런데 to be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과거분사원서도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밑에 쓴 것처럼. 그래서 to be는 분사 being처럼 의미의 혼동이 없으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꼭 머릿속에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거야. 잘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 책에 아쉽게도 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책이 사실 없어. 먼저 투부정사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동명사 분사도 금방 이해돼. 자, 갑니다.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뭐의 주어다?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다시.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우리가 동사의 주어는 뭐라 그래? 그냥 주어야 주어. 동사의 주어는 주어야.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한다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기억. 동사의 주어는 주어.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 다음. 그런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특징이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자, 어떤데? 자, 보세요. 항상 목적격이야. 여러분이 배우기는 뭐라고 배웠냐면 목적격이라고 배웠을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두 개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목적격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다시. 투부정사의 의미가 그럼 주격일 때도 있나요? 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가 목적격이야. 자, 무슨 말이냐? 갑니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야. 보세요.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그럼 여기 써 있는 이 투부정사에 to build a house,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나지. 그렇지. 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처럼 it was difficult form인데 만약 for가 없으면 me가 올 수 있다 없다? for가 없으면 me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왜? 위에 보세요. 위에는 wanted가 me를 목적으로 갔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문장의 목적이면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for가 없이 it was difficult me가 안 되지.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무슨 격을 쓴다고? 아, 성민아, 힘내. 지금 잡으네. 다시, 성민아.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을 쓴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위에 me는 문장의 목적어는 상관이 없는데 이 밑에 me는 문장의 목적어가 안 되니까 그때 앞에 전치사 뭐를 쓴다? 그게 for야. 다시.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닌 경우 뭘 쓴다?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 얘를 기억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wanted b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지? for를 쓰면 안 되지. 당연히. wanted가 목적어를 갖잖아. 타동사라서. 그러니까 for를 안 쓰지. 근데 여기 만약 그게 목적어 뒤에 또 나오는데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근데 목적격이 필요해. 그때 뭐를 쓴다고 앞에? for를 쓴다.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외웠지. if for to. it 가지어 for 사람 for이야 의미상의 주어 to이야 진주 이렇게 외웠잖아. if for to 구문 그지? 그게 if for to만 그런 게 아니야. 원래 for를 쓰는 거야.
원칙. 됐지? 자, 써있어 설명.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을 사용하므로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서 전치사 뭐를 쓴다? 전치사 뭐를 쓴다? for를 쓴다. 됐죠? 정리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 응? 없어. 쉽게 말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이가 없어. She wanted to build a house야. 그럼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그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무조건 목적격.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떨 때? 바로 앞에 쓸 때만 목적격이다. 손아이 됐지? 오케이. 자, 그게 이거야.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 1번. 문장이 주어야. 그래서 she wanted to build a house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 니규 she가 되는 거야. 그녀가 원하는 거지. 됐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말하는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for미를 안 쓰는 거야. It was difficult to build a house. 집 짓기 어려웠어. 그럼 누가 어려웠다는 얘기야? 내가 어려웠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또 일반 사람이야. 즉 문장이 주어일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 일반 사람이 It was difficult for people to build a house. 막 얘기를 하는데 요즘 집 잘 짓고 있대 사람들. 집 짓기 어렵대. It was difficult to build a house. 이렇게 쓰면 돼. 됐지? 그럼 이때는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she야. 그럼 무슨 격이야? 주격일 때도 있다고. 왜? 바로 앞에 없으면 주격이 된다고. 여기는 말하는 사람이라서 여기는 일반 사람이라 생략된 거지. 그치? 그건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분하는 거야 그냥. 만약 여기도 안 쓰고 만약 여기도 없다 그럼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자, 뭐냐? 뒤에 이제 따로도 설명해 줄 건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쓸 때는 무슨 격 형사가? 목적격. 훌륭합니다. 근데 그게 문장의 목적 아니면 승훈아 앞에 뭐를 쓴다? 목적격을 쓰는데 그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 아니면 앞에 뭐를 써줘야 된다? 전치사? for. 그렇지. 이거 그렇지. 만약 앞에 의미상의 주어 아예 없다. 그럼 서연아 뭐가 의미상의 주어다? 문장의 주어. 이게 대원칙이야. 모든 준동사에. 됐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정리.